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 깨달은 배추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물을 흠뻑 주는 것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식물은 물이 필요하니까 미리 충분히 주면 좋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수년간 배추 농사를 망쳐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뿌리 고착 현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해 봄, 저는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물을 가득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종이 빨리 자리를 잡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배추들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한 포기를 뽑아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뿌리가 모종 포트에 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뭉쳐 있었거든요. 마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뿌리들이 원래 흙덩이 모양에서 단 1cm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충분한 곳에서는 뿌리가 굳이 힘들게 새로운 곳을 탐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도 충분하고 왜 힘들게 멀리 가야 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배추는 아주 작은 공간의 영양분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클 수가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산소 부족입니다. 식물의 뿌리도 우리처럼 숨을 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농사를 오래 지은 후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토양이 물로 가득 차면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 번은 장마철에 밭이 물에 잠겼던 적이 있는데요. 물이 빠진 후 배추들을 보니 잎이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수영장 바닥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배추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배추를 심기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살균제로 토양의 병원균을 없애고 살충제로 해충을 막고 값비싼 비료로 영양분을 보충했죠. 그런데 심기 전에 물을 많이 주면 이 모든 것들이 물과 함께 깊은 땅 속으로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싼 약을 먹자마자 토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살균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 속 병원균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뿌리 썩은 병, 무른 병, 검은 썩은 병,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어린 배추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살충제가 유실되면 더욱 직접적인 피해가 옵니다. 땅 속에 살고 있는 뿌리파리, 거세미나방, 유충, 뿌리옥 선충 같은 해충들이 방어막을 잃은 배추의 연약한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비료가 씻겨나가면 영양실조가 시작됩니다. 배추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질소인 칼륨이 뿌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년간 반복하면서 왜 내 배추는 항상 병들고 약할까 고민했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미 약해진 배추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은 토양은 해로운 세균과 곰팡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거든요. 뿌리 썩은 병균, 무른 병균, 각종 곰팡이들이 물기 가득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후 며칠 뒤 밭에 나가보니 배추들이 하나둘씩 검게 변하면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뿌리가 고착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추는 이런 병원균들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뿌리였다면 병든 부분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고착된 뿌리는 그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죠.
마치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세균이 가득한 병실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가 찾아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은 촉촉하지만 젖지 않은 상태로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 뭉쳐지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뿌려놓은 살균제, 살충제, 비료가 적정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두 번째, 배추 모종을 심은 후에 물을 주세요. 심기 전이 아니라 후에 말입니다. 그것도 뿌리 주변에만 살짝 농약과 비료를 씻어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심은 후 첫 며칠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세요. 뿌리가 토양에 적응하고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조급해서 물을 많이 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급하게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꾸준히 적절한 양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농약과 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배추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식물은 스스로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비가 온 직후보다는 토양이 적당히 마른 상태에서 씨앗이 발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도 이런 자연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추에게 스스로 뿌리를 뻗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배추를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제 배추를 심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자. 자연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자. 농사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당장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배추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작은 인내가 제게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미리 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다음에 배추를 심으실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심기 전에 물을 주지 마시고 심은 후에 적당히 주세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배추 농사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김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배추 농사가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